본격적인 언박싱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작업을 해본 킷이고요. 요 킷은 당연히 단자형이죠. 단자형과 복자형 두 개 다 작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발매 초기에는 단자형은 레벨에서 나오고 복자형은 레벨 모노그램 상표를 달고 나왔던 것 같은 기억도 나기도 하고, 일단은 저 콕핏의 클리어 부품 보시면 가운데 파팅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듬어 주셔야 되고요. 무장은 참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자형하고 관계된 조정석 버스터브랑 그다음에 이제 자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덮어야 되는 커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 공대공 무장도 들어있고, 무장은 참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특히나 이 무장 같은 경우에 유폭 방지 코팅이 이렇게 몰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신경을 많이 써서 금형을 팠다고 볼 수 있고요. 데칼 바리에이션은 여러 번 나왔던 기억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타건 매버릭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발매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타건의 인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에서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특히 타이어 같은 걸 보시면 자중에 의해서 고무 타이어가 눌려진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제작기에서는 여기 타이어는 랜딩 기어는 사용하지 않아서 저거는 놔뒀다가 다른 데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각인을 저렇게 밖에다가 뒀는지 모르겠는데, 금형에 대한 각인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거는 지우고 작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매버릭 커스텀 바이크를 타고 와서 매버릭을 만들어서 떡상하라고 킷을 던져주고 간 친구입니다. 늘 안전하게 잘 타면 좋겠습니다. 고맙데이. 가그라이. 이번 작업에서 랜딩 기어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신 스탠드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스탠드를 삽입할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섭이 없이 스탠드를 삽입이 가능할지 위치를 잡고 있는데요. 일단 어레스팅 후크가 장착되는 위치랑, 그리고 센터 파일런에 보조 연료 탱크가 장착되는 위치를 감안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렇게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필요한 구멍을 내어주는데, 저 구멍만으로 버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저기 완성을 하고 저기 스탠드에 끼워 갖고 놓게 되면 처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 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이렇게 빠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내부에서 버팀목 그런 역할을 할 걸 만드는데요. 플라판을 잘라서 거기에 맞게 끼우고, 또 구멍을 내어서 안쪽으로 저렇게 지지대 역할을 할 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또 넣고 빠지고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도색할 때도 불편함이 없고, 또 운반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끼워 놨을 때 또 나중에 처짐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적층해서 쌓았는데 그건 보기가 싫어서 적층한 부분에다가 덧대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비행 중인 형태로 제작을 해달라는 의뢰이기 때문에 랜딩 기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커버를 닫아야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저 랜딩 기어 베이 안쪽에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금형이 나오던 당시가 미국의 모노그램이 독일의 레벨에 인수합병되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모노그램의 개발진들이 설계팀들이 설계를 하고 저게 발매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모노그램의 강점이라면 저렇게 숨겨진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부의 디테일 이런 걸 잘 살리는 게 강점이었는데 이 킷도 그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기 랜딩 기어 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랜딩 기어 커브 안쪽의 디테일, 그리고 조종석 버스트허브 측면 디테일도 상당히 잘 몰드로 만들고 잘 사출이 되어 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그건 다 이렇게 닫아야 하고 또 안 보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의뢰하신 것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은 잘 맞춰서 닫았을 때 내부에 일종의 버팀목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판을 적층해서 내부에 넣어줬습니다. 퍼티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색 작업을 하는데 손으로 잡았을 때 랜딩기어 커버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접착도 하고 버팀목도 넣어주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랜딩 기어 커버도 닫고, 그리고 노즈 랜딩 기어 커버도 닫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저 몰드를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요구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아직 또 접착을 안 한 부품과 함께 저기가 매끄럽게 이렇게 유선형으로 잘 맞춰지는지 손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천천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닫아보니 메워야 하는 공간도 있어서 저 부분은 퍼티로 메우고 또 작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작업을 해봤던 kit이라서 작업의 속도는 조금 이렇게 빠른데,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단차가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미리 다듬어 주고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 부분에 또 이발이라 할까요? 조금 사출 단계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제거해 주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도화지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조립이 잘 되고 또 원하는 준비가 잘 되어야 또 거기에 맞게 또 도색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화지, 그러니까 조립하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깔끔하게 잘 조립이 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듬기도 하고 모양을 맞춰보기도 하고 합니다. 특히나 저기 에어 인테이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밀핀 자국도 내부에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저렇게 사포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는데요. 또 곡선이기도 하고 해서 스폰지 사포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저렇게 막대에다가 이렇게 사포, 양면 테이프, 그리고 막대의 조합으로 붙여서 저렇게 돌려가면서 또 원형을 잡아주면서 저렇게 작업을 합니다.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조금 여러 날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저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또 도화지가 잘 준비가 되면 또 기분 좋게 또 이제 도색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즘 이거 드라이 핏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조립을. 일단 가조립을 한번 해봤고요. 가조립 상태는 또 다음에 설명해 하겠습니다. 가조립이 된 상태에서 스탠드를 한번 끼워 봤습니다. 앞에 스탠드 작업을 꼼꼼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피팅이 잘 돼서 만족하고요. 저거를 이제 한번 세워보고 싶어서 저 스탠드 부품을 바닥에 임시 고정을 하고 가조립한 기체를 뽑아보는 영상입니다. 생각보다 앞으로 처지지 않고 원하는 각도에서 잘 유지를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작업에서 무장은 그렇게 많이 달아달라는 요구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한데, 영화상에서 보시면 그 매버릭이 저걸 가지고 어린 조종사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때 보시면 그 센터에 증가 연료 탱크랑 그리고 나머지 날개 끝단의 파일런의 훈련탄
훈련용 사이드 와인더 정도를 단 상태로 비행하는 모습이 영화 내내 가장 많이 등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형태로 제작을 해달라는 의뢰고요. 일단은 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 인형을 넣었는데 공간이 충분해서 보통 보시면 사지 절단을 하고 특히 다리 부분을 절단하고 많이 넣었는데 그건 안 해도 됐고, 그 대신 이제 손가락을 조금 이렇게 엄지척하는 포즈로 만들어 줬습니다. 헬멧이 좀 고민이었는데요. 구형 헬멧을 쓸까 하다가 나중에 그냥 최신형은 아니고 그 앞에 단계 헬멧으로 교체를 했는데, 아무래도 영화상에서도 헬멧 때문에 신형이 아닌 그 앞에 형태의 헬멧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매버릭의 퍼스널 마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체의 상판과 하판을 접착하기 전에 먼저 콕핏을 도색했습니다. 인형을 태울 관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칠했다기보다는 느낌을 살리는 쪽으로 했는데, 일단은 317번 낙하를 붓으로 버스터부와 전면 모니터부에 칠을 해주고, 마스킹을 한 이후에 검은색을 칠해줬습니다. 검은색을 칠하고 데칼을 붙이고 또 표현을 할까 했는데, 데칼을 붙이는 장면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게 피팅이 생각보다 원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칼은 붙이진 않았고요. 일부만 약간 응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마스킹을 먼저 벗기고 난 다음에 가볍게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고, 드라이 브러싱 이후에 워싱을 하고, 워싱 이후에 데칼을 붙였는데 전면 측면에 한 두어 개 정도만 사용을 하고, 모니터는 클리어 라카를 이용해서 붓도색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형이 탑승하게 되면 대부분 인형 자체가 보통은 사이즈보다 크거나 해서 다 가려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느낌을 살리는 쪽으로 작업을 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데칼이 피팅이 좀 잘 돼가지고 버튼류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데칼을 한번 저렇게 영상에서 보면 피팅을 해봤는데 너무 오버 사이즈로 데칼이 출력이 돼 있어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그냥 드라이 브러싱한 버튼류랑 그리고 모니터는 저렇게 클리어 그린을 이용해서 도색을 하고 콕핏은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트랑 인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체 접착에 앞서서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부터 도색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안쪽으로 하얀색이기 때문에 화이트를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마스킹을 했습니다. 마스킹을 하면 마스킹한 안쪽은 하얀색이고 마스킹 바깥쪽으로는 회색이 칠해질 건데, 나중에 도색할 때 저 부분을 티슈로 막고 도색할 거고요. 나중에 떼어내면 안쪽에 흰색이랑 바깥쪽으로 보이는 회색의 경계가 생기겠죠. 일단 또 접착을 하실 때 가급적 이거 피팅을 잘 하셔서 접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일부분은 단차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설계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조정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뒷부분에다가 일종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스탠드에 고정할 거지만 앞쪽이 무거우면 왠지 스탠드가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일 것 같아서요. 혹시나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단하게 접착은 하겠지만 그래도 뒤에 힘이 실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동차용 그 바퀴에 휠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 작은 그 웨이트라고 그러죠. 그거를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는 기수 쪽에 많이 넣는데 이번에는 엉덩이 뒤쪽에 넣어서 저렇게 무게를 조금 뒤로, 무게 중심을 뒤로 주는 역할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최대한 밀착을 하면서 잘 붙여줬고요. 또 날개 끝에 무장은 탈착이 가능하도록 일단은 심을 박아서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동체와 날개 접착이 끝나서 이제 퍼티 작업으로 넘어가는데요. 퍼티 작업이 아랫면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차도 많고 갭도 많아서 퍼티 작업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떡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퍼티가 발라져야 할 부분들을 주변으로 저렇게 마스킹을 일일이 붙여주고 난 다음에 퍼티를 바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한 2005년도 당시에 아직까지 중국 분양 기술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레벨이 우리나라에서 금형을 OEM으로 해가지고 생산하고 했던 걸 중국으로 옮겼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모형 커뮤니티에서 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킷을 사는데 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금형을 파고 한국 금형으로 사출된 모형을 로 발매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뭐 단가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저기 많이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도 있을지 몰라도 약간은 조금 좀 어이없는 단차라든지 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렇게 마스킹을 하고 퍼티를 발라서 나중에 다 일일이 갈아줘야 되고요. 일단은 마스킹을 잘 하고 난 이후에 퍼티를 발라줍니다. 퍼티를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를 한 번씩 물어보시던데, 아까 신너에 개서 바를 때는 얇은 붓을 이용해서 하고, 저렇게 이제 가이드를 잡고 바를 때는 유화용 라이프를 사용합니다. 유화를 하시거나 유화를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화용 물감을 썼거나 아니면 저 라이프 자체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근데 저게 그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얄쌍하게 잘 움직이고 찰랑거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저 라이프 크기는 본인이 원하시는 크기를 고르셔서 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하나 있으면 퍼티 바르고 하는데 완전 만능입니다. 퍼티가 잘 말라서 마스킹 테이프를 벗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텐실을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벗길 때는 상당히 기분이 들뜨고 좋은데, 사포질을 하려고 이렇게 가이드로 잡은 마스킹 테이프를 벗길 때는 왜 그렇게 벗기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좀 거칠게 갈아줄 건데요. 커터 칼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나이프 등을 이용해서 거칠게 아니면 좀 강하게 퍼티 굳은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용 줄이라든지 아니면 전동사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갈아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갈고 패널 라인이 사라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리벳이 또 이렇게 메워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작업을 하고, 또 이제 고운 사포로 두 번째 사포질을 할 생각이라 먼저는 조금 가감하고 거칠게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거친 줄이라든지 아니면 커터칼로 갈아주고 난 이후에 600번 사포를 전동 사포에 끼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주고, 또 이렇게 물티슈로 알코올 솜으로 닦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단차가 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메워졌고요. 앞에 언급한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사포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종의 이식 수술입니다. 레벨 킷을 보시면 저기 당면에 보조 배기구가 구형 스타일입니다. 개발 초기 당시에 그냥 뚫려 있는 형태의 보조 배기구라면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사용해보고 아마 저 부분에 여론이 많이 발생을 해서 배기열을 상쇄시켜주는 배기구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품이 따로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 킷이 있고, 아니면 후기에 발매돼서 아예 저 부분을 이제 재현한 킷도 있는데, 레벨은 좀
초반에 나왔던 킷이라 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부품으로 넣어줄 만도 한데 그 부분이 없어서 비타렐리에 그라울루에 포함되어 있는 저 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붙일 수 있게 좀 정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리를 잡고 저 부품을 떼어내어서 붙였습니다. VOD 영상도 사건 내버리게 영화 자체가 이제 VOD로 풀렸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또 영화 자체에서도 확인을 해봤고, 또 지난달인가 그 스케일 에이비에이션에 나왔던 그 장르에서도 저 부분에 저 부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렐리 킷 중에 저희 동호회 형님이 작업을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고 기체 자체를 버린 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떼어내어서 저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저걸 달았습니다. 이번 작업은 니엔 그레이빙 작업입니다. 사포질 후에 조금 그 깊이가 얕아지거나 그 다음에 몰드 자체가 사라진 패널 라인 위주로 일단 작업을 했고요. 보통은 철필이랑 그리고 가이드 할 수 있는 스크래빙 테이프를 준비해서 작업을 합니다. 일단 스크래빙 테이프 필요한 만큼 조금 여유있게 넉넉하게 잘라줘야 저기 접착력이 있어서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잘 몰드가 선명해 보이는 패널 라인을부터 시작을 해서 좀 지워진 쪽으로 이렇게 그어주는데, 항상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힘으로 그으시면 안되고 힘을 빼시고 여러 번 그어서 원하는 선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패널 라인이 얕아진 곳 아니면 지워진 곳을 하나하나 이렇게 패널 라인을 그었습니다. 작업 중에 잘 하지는 않지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패널 라인이 어떻게 파졌는지 저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를 넣어서 저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 패널 라인을 파실 때는 항상 힘을 빼시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힘을 줘서 하게 되면 깊게 파이면 아무래도 옆으로 삐져나가거나 아니면 그 킷 자체에 너무 깊이 파여서 상처를 많이 남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을 빼시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간중간 제가 자꾸 저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를 흘러 넣어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워진 라든지 얕아진 저 패널 라인들을 다 수정을 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고운 사포로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주고 난 이후에 세척 후 도색으로 진행이 이어지지 싶습니다.
첫 번째 사포 작업 이후에 세척을 하고 서페이스를 먼저 한번 칠할 건데요. 서페이스를 칠하기 전에 먼저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작업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육안상엔 그렇게 흠집이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서페이스를 뿌려보면 잔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페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페이스 작업을 해줍니다. 일단은 전체를 서페이스를 뿌리진 않을 거고요. 작업을 퍼티 작업을 해서 사포로 갈아낸 부분들 위주로 서페이스를 뿌려봅니다. 이렇게 서페이스를 작업한 부분들 이렇게 뿌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패널 라인이 파졌다거나 밑에였다거나 스크래치가 너무 많다거나 사포 자국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퍼티로 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 다시 퍼티 작업을 추가로 하거나 패널 라인을 다시 파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뿌려보니까 대부분 잘 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음 작업에서 퍼티를 다시 한 번 더 바르고 사포 작업을 해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포 작업을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사포 작업이기 때문에 거친 사포로 작업하기보다는 고운 사포 위주로 작업을 합니다. 800번이라든지 아니면 1000번, 1200번 정도의 사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거의 이제 도색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표면을 정리해주는 작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세필로 이용해서 발라준 퍼티가 잘 굳은 걸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잘 사포를 이용해서 잘 갈아주는데요. 이제는 그 면이 깨끗하게 도색이 잘 되도록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거친 사포를 다시 또 작업을 되돌이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잘 부드럽게 잘 갈고 또 표면을 잘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번, 1000번, 1200번, 1500번 정도의 사포를 이용해서 잘 갈아주는데요. 만약 금속 색상이 칠해지는 부분이라면 어쨌든 최소 2000번 이상의 사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작업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색상이 칠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라 1500번 정도에서 마지막 사포 작업을 하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다 털어주고 난 다음에 잘 세척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도색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조를 시킵니다. 블랙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도색을 시작합니다. 유광 블랙을 이용해서 도색을 하고 있고요. 낙하 컬러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건 스쿨의 교관으로 온 매버릭이 타는 기종은 다른 교육생들이 타는 슈퍼호넷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그 매버릭 커스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하기 위한 도색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라든지 비행기의 등 부분이라든지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특유의 색상으로 또 다른 퍼스널 마킹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유광 검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을 합니다. 유광 검정을 이용해서 검정 부분이 칠해지는 부분들은 웬만큼 다 작업을 했고요. 영화에서 보시면 아주 깔끔한 느낌의 F18 슈퍼호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체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었고, 영화에서 아무래도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보통 영화를 보시면 너무 기체가 깨끗한 기체들이 예전에 비행기가 등장한 영화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웨더링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이제 실전적인 느낌이 진한 기종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일단 베이스에
어두운 색상을 넣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벨에 여기 슈 보건넷을 보시면 날개 부분의 넓은 부분에는 리벳이 하나도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 부분에 리벳이 많이 찍혀져 있는데 그거를 리벳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에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리벳이 찍혀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준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위에 색을 덮어서 아래에 그 라인이 있는 것처럼 느낌을 남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어 브러쉬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색상을 올릴 때 덮는다는 느낌을 보다 뭐 이렇게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얇게 여러 번 올리시면 저게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일단 검은색 작업은 다 끝났고요. 먼저는 잘 건조시키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형의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비행 중인 상태로 만들 거라 인형을 조정석에 앉힐 거고요. 특히 이번 의뢰작에서 요구가 저 메모리 헬멧을 제어해 달라는 요구였는데요. 우연찮게 데프 제약에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데칼 내용 중에 보니까 저기 메버릭의 그 퍼스널 페인팅이 되어 있는 저기 헬멧 데칼에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한할 수 있게 됐고요. 인형 도색은 그냥 낙하 붓도색으로 진행을 했고, 또 헬멧 색상은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VOD를 계속 여러 번 돌려보고 있는데 짙은 남색 계열의 헬멧 색상이라 그렇게 도색을 하고 데칼을 붙여줬습니다. 데칼 붙이시는 거야 오래 담으시고 습식 색깔이라 하면 되는데 데칼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데프 제약에서 이번에 이렇게 메모리 개봉과 함께 이렇게 발매한 이 메모리 관련 시리즈 데칼은 제가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보는데 데칼 질이 너무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형을 이렇게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차이인데 저 덕분에 디테일이 확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데프 제약의 컴바운드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칠인 블랙 색상 도색 이후에 이제 다른 색상을 도색합니다. 일단 도색 전에 등 부분에 마스킹을 먼저 하고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한 번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좀 굴곡도 있고 직선인 것 같아 보이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이실 때 마스킹 테이프를 그냥 전체를 한 번에 붙이시는 것보다는 필요에 맞게끔 얇게 정형을 하셔가지고 잘라서 그 라인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원하는 마스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잘라서 저렇게 마스킹을 했고요. 마스킹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도색 가이드와 함께 어떻게 잘 됐는지 살펴보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색상을 칠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화면에 308번 색상부터 칠을 하는데요. 에어 브러쉬로 도색을 하실 때 붓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골진 부분을 먼저 도색을 하고 평면 부분을 도색하는 게 좋습니다. 골진 부분을 뒤에 도색하시게 되면 평평한 면을 도색을 할 때 노즐에서 나오는 도료들이 달라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색도 지저분해 보이고 나중에 웨더링을 해보시면 그 거칠게 도색된 부분에 그 웨더링 컬러가 들어가면 퍼져서 되게 닦아내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보시면 그 부분을 또 역으로 이용해서 조금 거친 느낌의 웨더링을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보통은 도색이 이쁘게 잘 올라가야 또 다음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에어브러쉬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8번 색상을 먼저 한번 칠해주고 308번에다가 추가적으로 흰색을 조금 더 더해서 약간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배면, 하면에 도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에도 같은 색상이 들어가는 부분도 함께 도색을 했습니다.
이제 상면의 도색만 남았는데 상면을 도색하기 전에 또 마스킹을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저기 마스킹 해준 이유는 상면 도색을 하시다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비산되는 도료가 아래쪽에 안 묻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려주고 도색을 했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골진 부분을 먼저 도색을 하고 전체적인 도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영화상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소금기 도장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약간 뭐 색상이 뭐 사용에 의해서 더러워진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재현할 수 있는 도색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에어브러쉬 작업을 했습니다. 에어브러쉬는 얇게 도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도색을 잘 하시는가에 따라서 밑색이 약간 드러나게끔 도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색을 완전히 다 덮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밑이 보이는 느낌으로 칠을 해주시면 그게 뭐라 그럴까 때의 느낌이라든가 사용해서 변색된 부분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색상이 칠해진 느낌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또 너무 어두우면 아닌 것 같아서 또 상면이기니까 햇빛이라든지 자연광에 의해서 변색되는 부분도 반드시 생길 거니까요. 그런 느낌도 나도록 또 색상을 기본색에 상면색의 기본색에다가 추가적으로 밝은 색을 조색을 해서 패널 라인이라든지 정급장 위주로 추가적으로 발라주고 상면의 도색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마스킹을 벗길 텐데요. 마스킹을 벗기실 때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벗기시는 것보다 살살 하시는 게 좋은데 피막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시원하게 벗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벗겨 보니까 원하는 느낌대로 기본 도색은 잘 된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가볍게 추가적인 작업을 약간 더 하면 이제 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도색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다른 색상이 칠해야 되는 부분들을 마스킹을 하고 추가적으로 도색을 하는데요. 일단은 마스킹을 하고 역시나 비산되는 도료가 묻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잘 가려주고 난 다음에 도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저기 센서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기는 도색 가이드 상에는 그냥 뭐 색상이 없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부분이 다른 색상이라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레스팅 후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도색을 하고 또 후크에 이 주의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마스킹을 하고 이렇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테나들도 다른 색상이기 때문에 따로 도색을 하고 저 검은색 부분은 안 칠해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앞부분은 또 금속 색상이 칠해지는 부분이라 일단 검은색을 먼저 칠을 하고 도색을 할 생각이고요. 어레스팅 후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 또 나머지 마무리한 부분에 마스킹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VOD가 풀렸기 때문에 VOD를 보면서 조금 비슷하게 재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이 되는 색상을 다 마무리했고 이제 가벼운 웨더링 이후에 데칼을 붙이면서 이제 또 마무리를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색 이후에 먹선 넣기를 합니다. 먹선 넣기라고 하기도 하고 패널 라이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섀도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워싱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왜냐면 저렇게 패널 라이너를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리벳 몰드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닦아낼 때 씻는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가지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은데 효과는 거의 뭐 비슷하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워싱을 합니다. 워싱 겸 이렇게 먹선 넣기를 합니다. 저렇게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바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약간 흐르고 난 이후에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면봉으로 잘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면 일단 약간 밝은 색감은 또 어두워지고, 왜냐면 약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발려졌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톤이 약간 다운되는 느낌도 있어서 저는 항상 저 작업은 하고요. 저렇게 해서 또 준비를 하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모형적 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을, 에나멜 흰색을 신너에 끼워서 저렇게 발라주고, 저 역시나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데칼을 붙이기 전에 가볍게 워싱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또 특정 부분에는 또 무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마스킹을 하고 에어브러싱을 해서 그 무광으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일단 마감제를 먼저 올려줬습니다. 데칼을 붙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탑건 매버릭 영화에서 매버릭이 탑건 스쿨에서 타는 주요 기체의 특별한 도장이 그래도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붙이는 과정이고요. 거의 하루 종일 저것만 붙였던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작업이 별다르게 어렵다기보다는 제 위치에 정확하게 피팅을 하고 또 물기를 제거하고 붙여주는 게 관건인데, 맹에서도 이 커스텀 도장이 된 데칼이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레벨제도 있는데, 맹하고 레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 작업 하시는 것 중에 데칼 피팅하는 걸 봤는데, 저 부분은 맹이 아마 더 잘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 칼집을 내주고 붙이고, 또 밑색이 드러나는 부분은 박칼을 이용해서 흑도색을 해서 가려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있고요. 긴 데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쭉 붙여가면서 있는 점을 잘 붙여주셔야 작업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아주 신경 써서 오래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거 부분만 붙였는데, 어차피 여분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스텐실을 해야 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데칼들도 다 붙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데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데칼을 붙이다가 황당한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데칼이 뭐 잘 안 붙거나 그런 건 아닌데, 데칼은 레벨은 데칼을 이태리에서 주문 생산을 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데칼의 질이라든지 인쇄는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일단은 무장 데칼은 작업 전에 이미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다른 데서 또 짜투리 데칼을 모아서 작업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저런 작은 스텐실 데칼 중에 특히 노풋이라고 그 비행기에서 밟지 말아야 될 걸 표시하는 게 붙여야 되는 것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작다는 거는 양이 작아서 날개 쪽을 붙였는데 꼬리 날개에 붙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를 작게 인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붙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가져오고 싶었는데 색상이 맞진 않아서 그렇게 못하고, 일단은 붙일 수 있는 데칼만 전부 다 붙이고 수분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감제가 잘 건조된 이후에 세필을 이용해서 비행등을 칠해줍니다. 에나멜 클리어 컬러를 이용해서 비행등을 이렇게 칠해줬고요. 작업은 거의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 작업은 랜딩 기어를
꺼내서 이렇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스탠드를 이용해서 나는 장면을 재현하는 작업이라 스탠드도 꼼꼼하게 접착을 하고 또 고정도 잘 시키고 했습니다. 특히 조금 앞쪽으로 무게가 쏠릴까 싶어서 뒤에 엔진 노즐 부분이 붙는 부분에 무게를 더해서 약간 묵직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클리어가 다 칠해지고 마감재가 잘 굳었기 때문에 마스킹도 벗겨내고 또 마지막으로 접착해야 될 부분도 다 접착을 하고 작업은 거의 막바지인데요. 또 밑에 스탠더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거를 또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친구가 의뢰를 해줘서 좀 빨리 작업한 면도 있고 한데 또 최근에 또 영화도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VOD가 풀려서 작업 과정에 도움을 받으려고 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영화의 감동을 빨리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빨리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덕분인지 모르게 가장 늦게 시작을 했는데 가장 빨리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작업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칼이 잘 붙여졌고 수분이 마른 이후에 일단은 간단하게 코팅을 한번 했고요. 이제 웨더링을 하는데 웨더링은 이제 최근에 이 타건 매버릭이 VOD가 풀렸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돌려서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는데 되게 사실감을 많이 준 게 실기체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보시면 더러운 게 눈에 이렇게 띄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캡처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러 번 봤는데요. 그래서 너무 과한 웨더링보다는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웨더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스텔을 이용해서 웨더링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파스텔을 곱게 고운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좀 많이 발렸거나 좀 퍼뜨리고 싶은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주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가동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고요. 또 엔진이 있는 후미 부분이 상당히 실기라든지 또 영화상에서도 되게 더러움이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오버일 수도 있지만 또 작은 모형에서 저렇게 또 웨더링을 넣어주면 사실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요. 저 상태에서 이제 가장 주의해 하실 점은 손으로 만져버리면 지문이 남기 때문에 손 조심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방광 클리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코팅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잘 마르면 나머지 작업을 하고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하는 피트 미첼 대령이 탑승하는 슈퍼호넷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 킷은 레벨의 1.48 슈퍼호넷 킷에 탑건 매버릭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킷이고요. 이번 작업은 랜딩 기어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작업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편집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제 손에 없고 이 의뢰인의 진열장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영화를 탑건 매버릭을 보기 위해서 탑건을 다시 한번 봤고요. 또 그리고 탑건 매버릭을 극장의 IMAX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VOD가 풀렸기 때문에 작업에 이 기체에 대한 걸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 번 다시 보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베이스에는 해군 엠블럼 같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아줬고요. 친구가 본인이 타는 바이크의 외부를 탑건처럼 이 커스텀처럼 이렇게
내장을 바꿨기 때문에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이 킷을 구매를 했고, 또 그 킷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저한테 의뢰를 줘서 또 이렇게 재밌게 작업을 하고 완성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영화의 감동도 손으로 느끼는 감동까지 이렇게 더해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재미난 작업이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형식으로 랜딩 기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날고 있는 형태로 또 작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태풍이 지나서 맑아진 하늘에서 이렇게 또 사진을 몇 장 남겨봤습니다. 재미난 작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